계절은 이제 막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분의 계절은 언제나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이호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의 마음 아이스팩 이호선입니다. 아니 오고 있는 문자들이 뭐 다 항상 너무 웃긴 게 지난주에 어디에서 봤어? 내일 어디에 오시죠? 비밀. 네. 이성민 씨, 교수님 지난주에 익산 오셨었는데 애들 픽업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끝까지 못 듣고 중간에 나왔어요. 이 실물이 더 미인이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안목이 높으시네요. 고백 문자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민용기 씨, 교수님 내일 인천 오시던데. 네, 이기용님 한 주 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이호선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용님. 네. 조화금님, 이호선 교수님 지난주보다 영해지셨네요. 호선 아가 같아요. 어젯밤에 먹은 김치찌개 덕인가요? 팽팽해졌나 보다. 아주 뭐 제대로입니다. 네. 고윤경님도 호선 교수님 세월을 비껴가시는 것 같아요. 마음까지 이쁘신 교수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윤경 씨, 뭐 이런 문자는 또 유난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또 제가 놀리는 또 애청자시고. 아하. 교수님의 미담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책 50의 기술 인셀을 자립 청년들을 위해서 기부하셨다는 소리. 이거 박수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자립 청년들에게 좀 어떻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이게 자립 준비 청년들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보통 많이 불렀는데 이제 사실 부모님 없이 그렇게 잘 그래도 성장한 다음에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나와야 되는데 그 연령이 이제 18세입니다. 애기인데 사실은. 네, 애기잖아요. 네. 우리가 뭐 20살 된다 그런다고 뭘 아는 게 아닌데 막상 나오는데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게 뭐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다가 사회생활이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런 뭐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취업될 때까지 여러 지원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침 그 생각이 늘 많이 있었는데 뭐 50의 기술도 그렇고 이제 나이 들수록 관계편도 그렇고 이게 또 감사하게 많이들 또 사고 읽어주셔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그 두 개의 책에 대해서는 뭘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전액을 다 기부하기로 했는데 마침 꽤 많이 모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진 거를 덩치가 좀 되길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이 50의 기술 책을 사시면 좋은 곳에 쓰이니까 그리고 또 책 내용도 워낙 좋다 보니까 좀 많이들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에 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써 있죠?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죠. 살아가며 우리가 꼭 50뿐만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특정 나이를 향해 가거나 특정 나이 주변에 있을 때 어떤 변수에 대처할 만한 능력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수를 잘 대응할 것인가. 그중에서도 이제 중년을 맞이하면서 바라보면서 혹은 지나가면서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숱한 여러 걱정들 또 오해들 또 때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적절하게 의미 있게 잘 담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또 이호선 교수님의 그 삶의 지혜들도 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셔서 또 좋은 곳에 쓰이니까요.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올해 고3들이 투표를 하고 그랬고 그쵸. 이제 뭐 20살 정도 되면 어른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애기잖아요 아직. 그럼요.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성인이 몇 살부터 성인이시고 자녀들도 있으시고 한데 성인은 제가 볼 때는 뭐 군자가 돼야 성인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26, 27은 넘어야 이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앞가림한다. 사회 구성원으로 좀 그렇죠. 역할도 하고 직업을 가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이.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25은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0살 때 이제 독립을 해서 부동산에서 혼자 이 집계약을 하는데 딱 그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어른 된 것 같다. 이제 한 30살 되니까 이제 그래도 어른인가? 그 생각이 좀 20살은 애기예요. 애기 정도가 아니죠. 많이 도와주고 또 그 자꾸 그 사회 초년생들한테 뭐 이렇게 등 쳐먹고. 진짜 나쁜 놈. 네, 뭐 사기치고 막 그런 분들 진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럼요. 큰일 납니다. 이 사회가 사실 뭐 내가 자식을 낳아서 육의 젖만 먹이는 것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함께 돌보는 게 사회적인 젖을 먹이는 거거든요. 네.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재밌는 심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귀티 인사이드 오늘의 주제
매번 남 탓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가 주제고요. 뭘 하든지 안 되면 남 탓, 아하. 잘 되면 내 덕.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탓에 대한 심리학 교수님과 알아보겠습니다. 탓하는 습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벌써 손가락이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집안에서 뭐 특히나 이제 우리 뭐 가족들 간에 그렇죠. 친구 또 회사에서 아. 이 정말 좀 속상한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는 이제 팀의 성과 같은 것도 잘 되면 네. 이제 공을 내 걸로 이제 딱 돌리고 안 됐을 땐 팀원 탓으로 돌리는 이런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남 탓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의 사연을 받아보겠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교수님 네. 이렇게 어떤 문제나 잘못이 생기면 뭐 저도 이렇게 남 얘기인 것처럼 하지만 저도 또 뭐 남 탓했던 적도 있고 하게 될 때도 있는데 이게 본능인가요, 사람의? 본능이고 싶어요. 나는 안 하고 싶지만 본능이라서 남 탓을 마구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네. 우리가 본능이면 사실은 이게 일종의 내가 통제할 수 없거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이 응당 모두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걸 동물에게는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고정행위 정해진 행위가 패턴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뭐 가시고기는 빨간색만 뭐 무조건 돌진, 가시고기 빨간색 돌진, 뭐 황소 펄럭펄럭 돌진, 황소 펄럭펄럭 돌진 이런 방식으로 거의 예외가 없는데 인간의 본능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 행동 특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은 그렇지.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일반적 행동 특성의 가장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 탓을 그러면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느냐 또 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남 탓을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고 내 스스로도 남 탓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이게 본능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죠. 역시 정신건강의 최고봉은 남 탓이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아. 농담식으로도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전에도 이렇게 좀 남 탓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었는데 어때요? 그러면 내가 문제야. 내가 모든 일에 나 때문에 그래. 막 이런 경우가 있고. 내가 안 그랬는데? 제가 잘못한 건데? 내 잘못 아닌데? 이게 있고 이렇잖아요. 좀 사람 네. 성향도 좀 다르고. 그쵸. 나를 위해서는 후자가 나은 거 아니에요? 최고죠. 내 정신 건강을 남은 위해서는. 꼭 스스로 탓을 했으면 좋겠고 나는 남 탓을 했으면 좋겠고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흔히 귀인 이론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탓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원인을 돌리느냐 이걸 귀인이라고 하고 여기에 따른 귀인 이론에 따르면 서양 사람들은 비교적 이제 남 탓을 좀 많이 하고 동양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자기 탓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례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 세상에는 4가지 탓이 있다는 거죠. 종류가 있군요. 그럼요. 내 탓, 남 탓, 환경 탓, 조상 탓 이렇게. 굉장히 좋죠. 흔히 이제 우리가 내 탓이라고 하는 걸 심리학에서는 내부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내부 내 안쪽으로 귀인 원인을 돌린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내 스스로 내 탓이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정신건강 쪽에 있어서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기 성찰이 좀 되죠. 그리고 또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심하면 자기 비하로 넘어가잖아요. 때로는 이게 과하면 우울증,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이 사람을 아주 적셔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 탓을 하는 거는 성장을 위해서나 또 성찰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내 것으로 가져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병입니다. 이건 병이죠.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고요. 네. 또 한 가지 남 탓이 있죠. 너무 내 좋죠. 탓, 남 탓. 네. 외부 귀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일단 내가 잘못했지만 다 남에게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은 행복하고 남은 무거워지는 건데 요거 흔히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많이 불러요. 내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가볍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뭐 관계에 있어서는 최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왕따의 끝은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남의 탓을 하는 외부 기인을 통해서 발생한다. 세 번째 환경 탓도 있죠.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된 건 뭐냐면 다른 것들이 약해서 그래요. 또 한 가지 일이 많아서 그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내 어린 시절이 고통스러워서 그래. 이렇게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나중엔 환경에 눌려서 무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최고의 탓은 조상 탓인 것 같아요. 조상. 가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좋다고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 운이 없어. 그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또 뭐냐면 내 DNA가 이래. 내 DNA가. 나한테 이런 유전자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쁜 이유, 내가 공부를 못한 이유 뭔지 알아? 조상 탓이야. 그 조상도 그 조상의 조상 탓을 할 수 그럼요. 있고. 13대 할아버지 덕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 삶에 대해서 단기로는 위안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에 자기 개발은 빵점이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든지 다 적절히 탓하는 게 좋고요. 대신에 너무 외부 탓만 한다면 결국은 내 삶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약간 투덜이 스머프가 된 느낌 같은 걸 맞아요. 받으니까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짜증나죠. 교수님 근데 저희도 이제 뭐 1년에 한 4번 정도 청취율 조사를 하고 네네.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이 오면 좀 스트레스도 받고 하거든요. 지금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청취율이 뭐 우리가 뜻한 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 내 탓, 남 탓, 환경 탓, 조상 탓 중에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모두 탓하자. 옳다. 네네. 잘 됐을 때도 모두 우리의. 그럼요. 또 잘 된 덕이고. 것도 다 우리 덕이고 안 된 것도 다 우리 덕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상님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때 라디오가 없었으니까. 네. 네, 재밌네요. 이순옥 씨, 저희 남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코 파다가 코피가 나도 나 때문에 놀라서 피가 났다. 야,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는데. 자기가 코 파다가 코피가 나도. 놀래서 그랬다. 참 아니 코를 어느 정도 파야 남 탓의 그 코피의 수준은 어떻게 남 탓으로 돌릴 수가 있죠? 이거 대단한데 이건 제가 볼 땐 능력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 좀 보거든요. 상담 현장에 보면 남편하고 아내 있으면 결코 해결이 안 되는 부부들이 있어요. 서로 탓하는 부부. 서로 탓하는 부부들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에게 놀라운 지점을 발견해내요. 네 탓인 이유가 이를테면 내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변한 것도 네 탓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은 것도 네 탓이다. 그리고 내가 걸음걸이가 이렇게 된 것도 네 탓이다.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탓을 하기가 쉬운데 코피를 나는데 그 코피가 네 탓이다. 이거는 저도 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네. 우리 정재석 씨, 우리 아기의 경우인 것 같아요. 11살 우리 딸이 뭐든 안 되면 아빠 탓을 합니다. 수학 문제 풀다 틀리니까 아빠가 보고 있어서 틀렸다. 그림 그리는데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아빠가 옆에 있어서 그러다. 본인이 못한 걸 자꾸 아빠 탓으로 돌리는 딸. 이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빠가 옆에서 부정 탔구나. 이게 좀 그 소녀들이 어떤 시기가 되면 이제 엄마 우리 편, 아빠 남의 편 약간 되는 또 때가 있잖아요. 잠깐 그쵸. 지나가는 시기 중에 그 시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이제 사실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좀 애 스스로 아빠 탓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어떤 좋은 순간이 됐을 때 그거 다 무조건 아빠 때문이다. 아빠 덕이다. 탓을 덕으로 자꾸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오늘 내가 뭐 다음번에 수학 시험을 잘 봐서 그거 다 아빠 덕이다. 또 다음번에 그림을 좀 잘 그려서 다 아빠 덕이다. 이렇게 해서 중화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귀엽다고 웃고 넘기다가는 나중에는 정말 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혼낼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혼낼 거 예를 들어서 뭐 매번 이렇게 한다면 한 번은 제동을 걸어줘야죠. 그게 왜 아빠 탓이냐? 이건 네가 그림을 그릴 때 아빠에게 떠넘기는 건데 생각해봐라. 아빠 덕인 것도 많다. 정색할 건 아니고요? 가끔 정색해줘야죠. 왜냐하면 이게 귀엽다 하면 나중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귀엽긴 한데 다 받아주는 그 재성님이긴 한데 무조건 탓이다. 그러면 나중엔 덕도 반드시 찾아내서 중화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 때문인가? 이렇게 내 탓을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 탓부터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난히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유난히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유난히 편하니까.
유난히 편하니까. 남 탓하는 게 편하니까. 편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자기 방어 기제 안에 들어가요. 이런 남 탓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투사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을 스트레스를 남에게 떠넘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책임 회피도 되고 스트레스도 감소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습관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사고 행위, 곧 사고 패턴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다른 형태, 곧 구조화시키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 탓은 없어. 다 외부 탓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결국 우리가 이걸 남 탓이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꼭 얘기해요. 이렇게 된 게 다 남 탓이다. 혹은 뭐 네 탓이다. 혹은 뭐 다른 사람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언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주변에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곱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내 탓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하지만 남 탓을 하는 사람에게는 동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누군가를 탓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내 탓을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실 건 남 탓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혼자 남아요. 근데 내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해져요. 선택을 해야 되겠네. 네. 근데 이제 적절히 배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내 탓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죠. 속으로는 쟤 때문에 그래라고 하는 게 제일 건강하네요. 가장 좋긴 한데 들킨다. 아유 뭐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 근데 눈빛은 살아 있어.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네 때문이지. 이게 왜 나 때문이야? 그렇죠. 네가 좀만 제대로 했어봐. 그래서 약간 분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 탓이 한 6대4 정도 하면 때로는 내가 6, 때로는 남이 6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이제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건데 우리 팀은 제가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남 탓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남 탓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남 탓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진짜 무조건. 아예 남 탓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제 스스로 고백 문자 같은 것들도 다 좋습니다. 네. 주변에 이런 남 탓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아니면 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문자샵 8910 콩 게시판으로 고민 보내주시면 이호선 교수님이 노래 듣고 와서 또 해결해 주실 겁니다. 싸이의 내 눈에는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섹시해 쳐다보지 마 창피해 나풀거리는 단발머리에 향기에 난 취해 가시도 진장미 같지 않갈져 보이는 아가씨 피부는 우유빛이고 하늘거리는 옷은 비치고 미치고 이건 운명의 장난치리고 내 필이고 어쩜 이리도 아름답냐 너 사람 맞냐 보일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아침 미술 먹은 사슴의 눈망울처럼 아주 촉촉해 내 눈에는 그대가 천사로 보여 내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내 눈에는 모든 게 아름다워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향기로운 몸짓에 신비로운 눈빛에 간지러운 손짓에 샴푸 냄새 하나 양주를 먹지 않아 감수성 그 하나로 넌 독특해 난 어떡해 보면 볼수록 붉은 내 기름을 들이번 내불 타올라 달아올라 도레미파솔라 도도해 보여 똑똑해 보여 무뚝뚝해 보여 하지만 화끈해 보여 몹시 맵신하고 섹시한 아가씨 보일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아침 네, 오늘 남탓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요즘에 우리 너무 많이 쓰는데 나한테는 관대하고 좀 남에게는 혹독한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이 이중잣대를 갖는 거죠.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불러요. 네. 잘못됐다.
생각이 삐뚤어졌다 이런 소리예요. 결국은 잘된 거는 내 탓이고 잘 못된 거는 남 탓하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사실 오류다. 이게 바로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남 탓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오래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가족 중에 특별히 부부 사이에 계속 아내 탓, 남편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해도 이를테면 바지에 뭐 예를 들어서 바지가 구겨져도 아내 탓. 마 기지인데 마로 된 거는 그냥 있어도 구겨져요. 가만히만 있어도. 근데 그것도 아내 탓이고 날씨가 흐려도 아내 탓이고 날씨가 뭐 눈이 와도 아내 탓, 미끄러져도 아내 탓, 다 아내 탓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늘 아내 탓을 하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탓을 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네. 좀 짚어줘야 되는데.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 현장에 와서 이 여자랑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아군이 있대요. 아이고. 그래서 이 여자랑 살면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나. 자기가 뭐 정우성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정우성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원래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부모 타고 누구 성장했고 탓을 계속. 지금 성장해서는 아내 탓하고요. 심지어 아이들이 있는데 큰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아들인데 걔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아 뭐야. 이런 얘기를 그러면 안 하는 되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주변에 계속 뭐 인간이 다 이중잣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좀 심한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팩폭을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분들에게 좀 조심해야 될 말들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수용해 주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 그 말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겐 정말 좋은 말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또 내 탓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도 있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가족 중에 너무 심한 말 하면 반드시 제동하시고 가끔 한 번씩 화도 좀 내세요. 저는 가끔 제 친한 친구 중에 자꾸 이렇게 제 탓하는 친구가 좀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시원하게 하실래요? 안 돼요. 큰일 나. 걔 이름 특이해서 다 드러나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한 번도 제가 화를 내는, 저는 보통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제가 화를 냈어요. 너 그 말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는 안 만나겠다. 어떻게 모든 게 다 내 탓이냐. 너 생각해봐라. 내가 너 도왔으면 도왔지. 내가 언제 너 험하게 다룬 적 있느냐. 근데 너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내가 다시는 안 만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붙였어요. 거부라고. 지금도 화를 내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만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문자 왔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제동을 걸어줘야 돼. 그럼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약간 이제 뭐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뭐 내 몸매가 망가졌다. 이제 너 낳고 내가 좀 뭐 내 삶이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엄마들 최악입니다. 그거. 아버지들 당연히 최악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운다는 건 정말 일단 축복이고요. 더군다나 살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때가 왜 없겠어요. 마음 아픈 때도 있고 속상한 때도 있고 더군다나 애들이 사춘기 지날 때면 정확하게 부모에게 또 팩폭을 합니다. 그런데 또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더 억울한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너 낳고 얼마나 후회한 줄 아냐.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입을 틀어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아이들이 뭐 속세기는 순간이 있고 또 그 순간에 내 스스로도 아유 내가 저것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 때에 가끔은 침묵해주고 가끔은 그 때를 위해서 또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또 때로는 아이들이 속삭이고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으면 그 자리를 좀 피하세요. 차라리 그 모든 순간에 다 대응해가지고 극과 극으로 가고 끝까지 간다면 그래. 이 아이들의 존재도 망가지지만 나라는 부모의 존재도 망가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르몬으로 둘 다 힘들 때 너무 그 싸움이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각자의 방에 좀 머물 필요도 있고요. 또 따로따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정식의 FM 대행진 4부는 세안 우리원 모바일 교보생명 제공입니다. 성인용 기저귀 금비금비 얼쑤 한국에서 만들었네
기저귀 금비. 검색창에 금비 기저귀를 검색해보세요. 국산 성인용 기저귀 금비. 안녕하세요. 우리원 모어바일 모델 장은영입니다. 모바일이 아니라 왜 모어바일이냐고요? 할인도 더하고 more. 혜택도 더해서 more. 기대하세요. 우리나라 알뜰폰의 새 이름 우리원 모어바일.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보생명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교감 능력. 요즘 시대, 요즘 당신에 맞춰 마이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보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궁금하다면 지금 교감하러 교보로 감.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4819님이 얼마 전 마트에서 초밥 사다가 2세트 중에 하나가 떨어질 뻔하면서 한두 알이 빠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오빠가 안 잡아줘서 그렇잖아 했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수님, 그렇죠? 아니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아차 싶었을 땐 바로 사과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또 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호선 교수님과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잠깐 빠빠이 교수님, 빠빠이.